지금 제가 써놓은 게 여기 사진 찍은 거는 뭐냐면은 명파 해수욕장이라고 아마 써져 있죠? 이 명파 해수욕장을 찍은 이유는 어,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. 해수욕장 중에서 가장 북쪽이에요. 근데 이 명팔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민통선 안쪽 마을이에요. 안쪽 마을이기 때문에 어,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 허가를 받고 들어가셔서 해수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사람 없어요. 많은 사람들이 안 오죠. 그러니까 아마 여름에 휴가 가실 때 어디로 갈까? 사람 없이 조용한데, 근데 바다도 좋고, 그 물도 깨끗하고, 백사장도 좋고 이런 데 찾는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게 드리는 데가 명파해수욕장이에요. 이게 민통선 안쪽이라서 사람도 많이 없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, 그런데 또 최북단, 남한에서는 최북단이죠. 위도상으로 최북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, 사실. 뭐 사실 여기서 해수욕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정도로 그런 추운 날들이 많은데 어,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면서 가족들만의 그런. 근데 이 명팔이라고 하는 데를 어디에 제가 좀 비교해서 보냐면은 1959년도까지는 이 지역은 미군 관할입니다. 근데 미군 관할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군 관할이냐 하면은 정전협정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정전협정 정전협정에 상에 있는 그 군사분계선, 정전협정을 맺은 게 미국하고 북이 맺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2km 지역, DMZ 지역에 대한 관할권만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미국의 관할권은 38선 이북 지역입니다.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유엔에서 인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38선 이남 지역만 그 1948년도에 그 단독 선거를 하면서 유엔에서 인정한 부분은 38선 이남 지역만을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38선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남 지역이고 지금 군사분계선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선이에요. 이게 확정선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의 그 관할 그 명에 의해서 38선 이북 지역의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, 이 지역은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점령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데, 이 지역은 미군이 점령한 점령 지역입니다. 혹은 이제 점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미군에 의해서 수복됐다 그래서 수복 지역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. 그러니까 미군의 점령 지역 혹은 미군이 북으로부터 수복했다는 수복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복 지역 혹은 점령 지역, 이 지역에 대한 권리, 그 영어로는 jurisdic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.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주권이에요, 이게. 사실 jurisdiction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.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고어거든요. 고어인데 당시에 이 표현을 썼어요, 여기들. 이제 그래서 그 38선 이북 그 군사분계선 이남, 그러니까 강원도 고성, 속초, 양양 일부,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오면서 인제, 그리고 양구, 화천, 그리고 철원, 연천, 이 지역에 대한 그 권리, 주권은 어느 나라에 있느냐?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. 그래서 1959년도까지 이 지역에 거의 대부분 이제 연천 빼놓고는 전부 다 강원도 지역이죠. 강원도지사도 미 군정에서 지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의 그 군수죠. 지금으로 하면은 군수도 미군이 지명을 해갖고서는 군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59년도에 민통선 지역에 대한 그 권리를 한국 정부에 이양을 해줍니다. 이양을 해준데,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. 보통 우리가 행정이라는 얘기도 쓰는데 그 행정권을 이양을 해줬을 뿐이지 그 주리스펙션, 그 주권은 그대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 행정권만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미군이 이 지역의 주권을 전체적으로 행정권과 주권을 다 행사를 하고 있었던 59년 이전에 처음으로 열어준
그 민통선 마을이 바로 명팔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. 그래서 명팔이, 그 다음에 우리 그 정영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양구의 펀치볼 해안마을이라 그러는데 해안마을, 그리고 철원에 가면은 그 노동상사 옆에 있는 마을이 정현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정현리, 그리고 연천에 가면은 군사분계선하고 이제 38선하고 크로스가 되는 지역이 연천인데, 그 크로스 되는 지역에 그 모서리 꼭지점 쪽에 있는 백항리, 백항마을, 요 네 개 지역을 미군이 한국인들에게 넘겨줬던 그런 지역입니다. 그래서 그때 그 55년도에 만들어진 마을이 명팔이 마을입니다. 그러니까 민통선 마을로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인 거죠. 자, 이제 그 제가 DMZ 박물관 또 실수를 해가서 넘겼네요. DMZ 박물관을 볼 텐데, 고성의 그 평화전망대를 가시면 DMZ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보실 텐데, 사실 DMZ 박물관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서 많이 안 가긴 하는데, DMZ 박물관에 들어가시면은 DMZ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고성에서부터 백령도까지의 그 전체 군사분계선 지역의 그 현장들을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. 근데 DMZ 박물관에서 한꺼번에 그냥 다 보셔도 되지만은, 저희는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, DMZ 박물관 또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사진으로, 사진 컷으로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전경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일과는 축복받지 못한 탄생이라 그래서 DMZ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, 전쟁부터 해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2과는 현재 남북의 대치 상태. 그래서 냉전의 유산 이어진다라고 하는.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재밌죠. 이렇게 해서 그 가는 것보다는 이 DMZ를 어떻게 하면은 남북 교류 협력의 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로 좀 더 그 대결적인 것보다는 그 화해 협력적인 부분에서 그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어떨까. 사실 그렇게 해서 교류 협력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, 우리가 6.15 공동선언 보면은 그 남북 간에 같이 하기로 했던 3대 경협 사업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, 그리고 임진강 한강수계 공동사업, 이런 것들을 좀 전시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냉전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그 모든 전시관이나 그 북측을 관측할 수 있는 전망대에서 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. 사실 이게 저희가 하는 거는 통일기행, 통일관광, 평화기행, 평화관광, 이런 말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쓰시죠. 근데 실제 정부나 이쪽 그 지역에서 쓰는 거는 통일이나 평화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안보관광 혹은 반공,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죠.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 평화통일을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주로 많이 오시는 분이 안보관광이라는 목적에서 그 재앙군인회 혹은 이제 그 군경 부녀자회, 그 전몰장병 부녀자회, 뭐 그 부상자 동지회,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 보고 그런 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지역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지역처럼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해설을 하신다, 해설사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안보나 이런 반공 이런 이데올로기보다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더 많이 설파를 하고, 이 관광 여행 자체가 평화기행 혹은 통일기행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 이 접경 지역에 가면 평화와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, 그 분단과 안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좀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거의 대부분 이제 이후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쭉 그냥 넘겨면서, 사관은 이제 사관이 이제 최근에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관계를 조금 다루는 그런 판입니다.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아이스하키 팀,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들었었죠. 그런 그 유니폼들. 예, 요거 보면 이제 양구에서 있다가 잠깐 얘기를 했으면, 이게 삐라입니다. 우리 어렸을 때 삐라 많이 보셨었죠. 근데 재밌는 게, 여기 가면은 이게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러는데, 북쪽에서 보낸 삐라가 있는데
B라 그러면 보통 북쪽에서만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남쪽에서, 그러니까 지금 그 뭐야 탈북자 동지회라든지 뭐 보수단체에서 보내는 그 대북 B라 말고요. 정부에서 보냈던 B라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남쪽의 정부, 남쪽 정부와 북쪽 주민들을 향해서 보낸 B라가 있는데 그 B라들도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 그 B라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해놨는지 아마 여기 없어진 다음에 제가 갔을 것 같은데 음, 여기 B라들 중에서 남쪽에서 보낸 B라는 어떤 B를 보냈냐면은 그 당대 유명한 여배우들의 그 수영복 사진 있죠? 주로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보내서 B라에다 뭐라고 하냐면 자유대안으로 오라. 그러면은 자유대안으로 오면 이런 여성과 결혼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을 상품화해서 파는 그런 B라들을 좀 많이 뿌렸다 그래요. 실제로 그 B라를 가지고 남쪽으로 들어왔던 좀 정신 나간 북쪽 병사도 있었고요. 강원도 양구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북쪽은 주로 사상전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남쪽은 그 여성의 성상품화를 통한 그 B라를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. 야외 전시에 보면은 6.15 공동선언에서 이제 남북이 서로 광고를 못하게 돼 있지만 과거에 사용했던 그 대북 광고 선전판입니다. 자, 어, 고성 통일전망대 전체적인 전경을 보시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제 통일전망대 가시면 최근에 통일전망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. 그 과거에 있었던 2층짜리 단지 건물에서 그 옆에다가 한 높이 15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빌딩 같은 걸 지어서 봤는데 이 고성 통일전망대 가면 좀 아이러니한 걸 많이 느껴요. 제가 고성 통일전망대가 금강산을 가장 가까이서 북쪽의 실제 금강산들이죠.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성 지역에 가시는 분들이 항상 통일전망대를 들렸습니다. 그런데 이 고성 통일전망대가 90년대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중반까지 많이 갔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2000년 초반에는 고성 통일전망대에 가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. 왜 그랬냐면 그때는 금강산을 전망대에서 금강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금강산 가면 되니까는. 금강산 갈 때는 여기 완전히 팔이 날리는 전망대였어요. 그러다가 최근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금강산을 못 가게 되니까는 그때 갔던 사람들 그리고 금강산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금강산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최근에 많이 갑니다. 여기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 날씨가 안 좋아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다시 찍은 건데 거기 설명도 있어서 금강산 육로 가는 길 철도길 아까 제진역에서 금강산역까지 가는 철도 예전에 이제 차로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가던 그 지역들 그리고 저기 옥녀봉이라든지 뭐 그 금강산의 아름다운 봉우리들 그리고 감호 이런 것들이 쭉 같이 볼 수가 있는 전망대입니다. 그러니까 전망대마다 약간 특징들이 있는데 고성 통일 전망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보는 금강산은 내금강 쪽은 거의 못 보고요. 외금강하고 해금강 쪽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금강산 가는 철도 육로길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전망대가 바로 고성 통일 전망대입니다. 나머지 전망대마다 이제 한 13개 정도의 전망대가 있는데 보는 게 다 틀립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성통일전망대 금강산을 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보는 게 고성통일전망대에서 보는 해금강 지역입니다. 저 끝에 보이는 데가 3일포가 보이는 거죠. 자, 이제 양구 쪽으로 양구 하천 인제 쪽으로 같이 좀 넘어오도록 하는데 오늘 철원까지 한 10여 분 남았는데 철원 입구까지는 가봐야 되겠죠? 네, 빨리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차를 빨리 몰고 저희가 양구 하천 인제를 지나서 가도록 하는데 양구라고 하는 곳은 그 육지에 있는 섬 같은 지역입니다. 제가 재밌는 게 제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거든요. 근데 양구가 왜 육지에 있는 섬이냐? 분명히 육지 내륙에 있는데
북쪽은 군사분계선으로 막혀 있어요. 남쪽은 왜 섬이 됐냐면 남쪽은 8호 아시죠? 그 화천에 있는 8호. 그래서 한강 쪽으로 해서 8호로 막혀 있고 8호로 해서 호수가 생겼고 그리고 그 의암 그게 화천댐에서 8호가 만들어지고 이 서쪽으로 오면은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소양호가 만들어져서는 소양호와 8호 사이에 그 양쪽으로 끼고 그 양구라는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삼면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군사분계선으로 막혀 있는 그 육지에 있는 섬입니다. 근데 이 양구가 재미있는 거는 한반도의 정중앙 지점이라는 거죠. 그 정중앙이라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. 하나는 연천에 있고 하나는 양구에 있는데 양구를 정중앙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남과 북의 제일 끝 지점, 그러니까 섬까지 포함해 갖고는 북쪽에 그 회령 지역하고 남쪽에 마라도 그리고 서쪽에 백령도 동쪽에 독도까지 연결해서 십자로 그러면은 가장 중간이 양구라 그럽니다. 근데 육지만 회령에서부터 그 제일 밑에 해남, 전라도 해남, 부산 그리고 신의주 이쪽 지역으로 해서 X자로 거슬러 내려왔을 때 가장 중앙은 연천입니다. 그래서 연천에 가면은 꼭지점이 있고 그 한반도 정중앙 지점이 있고 양구에 가도 그 사극 지점에서 만들어 놓은 꼭지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로가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양구에 가면 재밌는 게 이제 박수근 화백의 박수근 화백의 고향이 양구입니다. 우리나라 그 토속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던 박수근 화백의 고향이 바로 양구고 그리고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의 그 역사 특히 그 선사시대 유적들이 양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선사시대 유적들 그리고 특이한 지형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지역인데 지역이고 그리고 화천으로 가시면 화천은 그 우리 가곡 중에 비목이라는 그 가구가 있죠. 그 갑자기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.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하는 그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비목이라고 하는 게 그 화천에서 근무했던 한 그 소대장 중대장이 순찰을 하다가 그 산악지역 그 화천이 산악지역이거든요. 산악지역에서 그 진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름 모를 비목 그러니까 그 전우가 그 전쟁 당시에 그 전우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되니까는 이 전우를 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냥 그 가매장 형태로 해놓고 거기다가 그 비석을 세울 수 없으니까는 주변의 나무를 갖고 와서 비석처럼 세우고 군번줄을 걸어주는 그런 그 무덤 형태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. 그걸 보고 나서 그 비목이라는 시를 썼고 거기다가 그 가사를 붙인 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비목이라고 하는 건데 그 비목의 가곡이 나온 지역이 바로 화천입니다. 화천이고 비목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평화의 댐에 가면은 그 비목공원을 평화의 댐 바로 옆에 비목공원이 있어서 그 옛날 비목을 그대로 백악성 공원을 만드는데 그런 공원들을 볼 수 있고 이 평화의 댐 지역에서 보시면 평화의 댐 지역에서도 그 금강산이 보이는데 평화의 댐 지역에서 보이는 금강산은 내금강 지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